애 못 낳는 건 저 아니에요. 당신 아들이 불임이라고요. 아버님이 10년 전에 민석 씨 정관수술 시키셨어요. 사실 저는 5년째 불임으로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었어요. 애 못 낳는 며느리는 칠거지약이야. 매일 아침 한약을 끓이고 온갖 모욕을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불렀어요. 탁 책상 위로 던져진 건 이혼서류였습니다. 위자료 5억. 민석이 놔줘. 그날 저는 마스크를 쓰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정상인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병원 로비에서 시아버지를 봤어요. 왜 저분이 산부인과에? 저는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10층 원장실 문틈으로 대화가 들렸어요. 며느리 검사 결과 나왔지? 정상입니다. 조작해. 여자 쪽 문제인 걸로 만들어. 심장이 굳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원장이 말했어요. 10년 전 아드님 정관 수술 회장님이 시키신 거잖습니까? 시아버지가 친아들을 거세했다고요? 새벽 5시, 아직 해도 뜨기 전이었어요. 고급 주택가의 한 저택 주방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지수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한약 냄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지난 5년간 매달같이 먹어온 한약인데 이젠 그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답니다. 그때였어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잠옷 차림의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내려왔죠. 시어머니는 코를 찡긋거리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오늘도 냄새 진동이네. 이 새벽부터 온 집안을 한약 냄새로 채워놓고.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열더니 생수병을 꺼내며 차갑게 말을 이었죠. 이번엔 용하다더니? 근데 난 안 믿어. 벌써 몇 번째야. 이게 5년이면 강아지도 새끼 낳겠다. 지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꾹 참고 조심스럽게 한약을 그릇에 따르기 시작했죠. 검은색 액체가 하얀 사기 그릇을 채워갔어요. 바로 그때 시아버지 영태가 식탁에 나타났답니다. 회장님 특유의 위압감 있는 분위기를 풍기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죠. 영태는 신문을 펼치다가 문득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재빨리 손을 식탁보 아래로 숨기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지수가 따라놓은 한약을 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넌 원래 배가 썩었나 봐. 아니면 자궁이 돌멩이로 차 있든가. 영태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지수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죄송합니다. 그거 먹고도 안 되면 너 발로 나가라. 우리 집안 망신도 이제 지겹다. 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약 그릇을 들고 조용히 2층 안방으로 올라갔답니다. 계단을 오르는 지수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죠. 지수는 방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한약을 들었어요. 진한 갈색 액체가 담긴 작은 컵을 입에 가져가자마자 코를 찌르는 쓴 냄새가 확 올라왔죠. 한 모금 마시자마자 얼굴이 확 일그러졌어요. 5년 동안 매일같이 마셔도 이 맛은 도저히 적응이 안 됐답니다. 간신히 한약을 다 들이켜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던 그때였어요. 휴대폰에서 연달아 알림이 울렸습니다. 지수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화면에 이씨 가문 단톡방이라는 글자가 떠 있더라고요. 단톡방을 열자마자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화면 가득 동서가 올린 사진이 보였거든요. 만삭의 배를 두 손으로 감싸고 환하게 웃고 있는 동서의 모습이었죠. 그 밑으로 동서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셋째 순산, 기원해주세요. 이번엔 아들이래요. 지수가 그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바로 1초 만에 시어머니의 답장이 올라왔어요. 우리 며느리는 역시 대단해. 대단해. 애 셋이나 낳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효부상감이야. 효부상감. 그리고 시어머니의 다음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지수야, 너도 좀 본받아라. 언니는 애 셋인데 너는 5년 동안 하나도 못 낳잖아. 지수의 손에 힘이 확 들어갔어요. 휴대폰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죠. 입술을 꽉 깨물며 눈을 감았는데 그 순간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남편 민석이 조심스럽게 들어오더니 눈치를 보며 지수 옆에 앉았어요.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민석을 보니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됐어. 매번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냉정하게 쏘아붙이는 지수의 말에 민석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밤 2시 지수는 화장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에 잠을 깼어요. 민석이가 화장실에 간 건가? 지수는 몽롱한 상태로 눈을 비비며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토 소리였죠. 지수는 화들짝 놀라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눈앞의 광경에 숨이 놓칠 뻔했답니다. 민석이 변기에 얼굴을 처박은 채 격하게 토하고 있었거든요. 자기야, 괜찮아? 어디 아파? 지수가 급히 다가가자 민석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가엔 토한 흔적이 남아 있었죠. 민석은 황급히 변기물을 내렸습니다. 찰랑 물 흐르는 소리가 화장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지수의 시선이 민석의 손에 꽂혔습니다. 떨리는 그의 손바닥 위에 하얀 알약 2알이 놓여 있었거든요. 그게 뭐야? 무슨 약이야? 지수가 물었지만 민석은 대답 대신 그 알약을 입에 급히 털어넣었어요. 꿀꺽 삼키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소화제야. 저녁에 먹은 게 체한 것 같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소화제? 근데 왜 저렇게 놀란 표정이지? 민석은 지수의 시선을 피하며 세면대로 다가가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자러 가.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정말 괜찮은 거야? 병원 가볼까? 아니야, 됐어. 진짜 괜찮다니까. 민석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죠. 지수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침대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누워도 잠은 오지 않았답니다. 옆에 누운 민석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데 머릿속에선 자꾸만 그 하얀 알약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오전 지수는 시아버지의 서재로 호출됐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죠. 무슨 일이실까? 서재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지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아버지 영태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의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차갑기만 했죠. 지수가 앞으로 다가가 인사를 하려는 순간 영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앉지 말고 서 있어.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앉으려던 손이 허공에 멈췄고 어색하게 다시 몸을 세웠죠. 서 있으라고?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지수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기다려야 했답니다. 5분이 지났을까요? 10분이 지났을까요?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움직일 수도 없었죠. 드디어 영태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두툼한 흰색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태는 그 봉투를 책상 위로 탁 던져버렸어요. 봉투가 책상 모서리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죠.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나온 건 이혼 서류였어요. 지수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죠. 위자료 5억. 넉넉하지?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어요. 마치 사업 거래라도 하듯이요. 민석이 놔줘.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영태가 책상을 탁 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잘못? 5년 동안 뭐 했냐고. 배는 안 불러오고.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입술을 깨물며 애써 참아보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 순간이었어요. 영태의 눈빛이 1초 정도, 정말 짧게 흔들렸답니다. 뭔가 슬픈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정말 찰나였어요. 바로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은 다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나가. 지수는 비틀거리며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이혼 서류를 있는 힘껏 구겨서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구겨진 서류가 방 한 구석으로 굴러갔죠. 지수는 그대로 침대 끝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5년이에요. 5년 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투, 민석의 외면하는 눈빛, 그리고 저 이혼 서류까지 모든 게 지수를 짓눌렀죠. 하지만 지수는 오래 울지 않았어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는 침대 옆 협탁에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켰어요. 아니야. 이렇게 당할 순 없어. 지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 서울 최고 난임센터라고 입력했어요. 수많은 검색 결과가 뜨는 순간 화면 맨 위에 떡하니 박힌 병원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서울 메디컬 센터 VIP 난임 클리닉. 지수는 그 링크를 눌렀습니다. 깔끔한 병원 홈페이지가 나타났고 상담 예약 버튼이 보였어요. 지수는 주저없이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약 양식이 펼쳐졌고 지수는 빠르게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이름, 연락처, 상담 희망 날짜까지 척척 채워 넣었죠. 그리고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증명해주지. 내가 정상이라는 걸. 문제는 절대 나한테 없다는 걸. 잠시 후 휴대폰 화면에 예약 완료 알림이 떴어요.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오전 10시 3일 후였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둑어둑한 밤하늘 아래 화려한 저택의 정원이 보였죠. 지수의 두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3일 후 지수는 마스크를 꾹 눌러쓰고 서울 메디컬 센터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마자 남편에게 재빨리 문자를 보냈죠. 친정 다녀올게. 저녁 때 들어갈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지수는 가슴을 쓸어내렸답니다. 오늘은 절대 들키면 안 돼.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병원 로비로 들어섰어요.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지수는 접수대 앞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백을 꽉 움켜쥐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지수의 시선이 저 멀리 VIP 전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뒷짐을 진 채 여유롭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넓은 어깨, 저 당당한 자세. 지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 사람. 숨이 턱 막혔어요. 남자가 고개를 살짝 돌리는 순간 지수는 확신했죠. 시아버지 영태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영태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시아버지가 왜 여기에? 산부인과에? 급하게 뒤따라 뛰어갔지만 이미 엘리베이터 문은 닫힌 뒤였죠. 지수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근처 간호사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VIP층은 어떻게 가요? 예약 있으세요? VIP층은 사전 예약이 있으신 분만 출입 가능합니다. 지수는 입을 때려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약이 없었거든요. 간호사가 의아한 표情으로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는 재빨리 돌아서서 로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 비상계단 표지판을 발견했죠.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비상계단 문을 열었어요.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답니다. 지수는 비상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올랐어요. 한 계단, 두 계단,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시아버지가 대체 왜 여기 온 거야? 드디어 10층 표시가 보이는 문을 열자 차가운 복도,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수는 벽에 기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살폈어요. 복도 저 끝에 원장실이라고 쓰인 표지판이 또렷하게 보였죠. 바로 그때였어요. 영태가 원장실 문 앞에 멈춰섰고 노크도 없이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야, 노크도 안 하고? 지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급히 복도벽에 바짝 붙어 몸을 숨겼죠. 그런데 그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간호사 2명이 수다를 떨며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지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재빨리 화장실 찾는 척하며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글쎄, 난 샐러드나 먹어야 할 것 같아. 간호사들이 지수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힐끗 쳐다봤지만 다행히 그냥 지나갔어요. 지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간호사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지자 지수는 조심스럽게 원장실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원장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딱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틈이 보였죠. 지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그 틈 쪽으로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숨을 최대한 죽이고 귀를 문틈에 바짝 갖다 댔어요. 그러자 안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원장실 문 바로 옆 비상계단 입구 모퉁이에 몸을 바짝 숨겼어요. 심장이 쿵쿵 뛰는 게 너무 시끄러워서 들킬까봐 가슴을 꽉 눌렀죠. 그때 문 안쪽에서 시아버지 영태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원장, 며느리 검사 결과 나왔지. 지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내 결과를 시아버님이 먼저 듣는 거야? 원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네, 회장님. 정상입니다.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상? 내가 정상이라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검사 수치 모두 아무 문제 없어요. 임신에 전혀 지장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영태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조작해. 지수는 순간 자신의 입을 두 손으로 막았어요. 뭐라고? 귀를 의심했죠. 무조건 여자 쪽 문제인 걸로 만들어. 우리 집안 유전병은 절대 밖으로 새면 안 돼.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됐을 것 같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니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옆벽에 몸을 기댈 수밖에 없었죠. 5년 동안 나한테 불임이라고. 안에서 갑자기 의자 끄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지수는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들키면 안 돼. 급하게 몸을 돌려 비상계단 문을 확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지수는 비상계단 중간쯤에서 그대로 멈춰 섰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린 거죠. 불임이 아니라고? 그럼 대체 뭐가?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층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원장실 문이 여전히 열려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수는 숨을 죽이고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10년 전 아드님 정관 수술 아니었습니까? 그 순간 지수의 눈이 최대한으로 커졌어요. 정관수술? 민석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새어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그래서 회장의 목소리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맹장 수술이라고 속이시고 복원 불가능하게 하셨잖습니까? 회장님이 시키신 거잖습니까? 지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10년 전 민석이 맹장 수술 받았을 때를 떠올렸죠. 그때 민석은 일주일 넘게 입원했었고 그 후로도 한동안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게 맹장이 아니라 정관 수술이었다고? 그게 최선이었어. 유전병을 대물림할 순 없지 않나.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지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불임이라는 누명을 쓰고 견뎌온 그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의 차갑게 내뱉던 말들, 친척들의 수군거림, 민석의 미안해하던 눈빛. 내가 아니었어. 그 순간 손에서 미끄러지던 휴대폰이 계단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딱 그 소리가 텅 비어있는 비상계단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위층 원장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지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들켰어. 지수는 떨어진 휴대폰을 급히 집어들고는 계단을 미친 듯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비상계단을 미친 듯이 내려갔어요.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갈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숨이 목까지 차올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계속 내려갔습니다. 발끝에 신경 쓸 여유도 없이 비틀거리며 계단을 밟았고 난간을 붙잡은 손에는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침내 1층 비상구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병원 뒤편 주차장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대로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으아,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왜, 왜 친아들을? 혼잣말이 터져나왔어요. 지수는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5년 동안 나는 뭐였어? 대체 나는 뭐였던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비명처럼 울부짖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으, 위장이 뒤집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토할 것도 없었어요.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고 차가운 땅바닥에 손을 짚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남편 민석의 프로필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민석의 얼굴. 지수는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너도 알고 있었어? 손가락 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면서 나한테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수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가운 분노가 메웠어요. 지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두 발로 바닥을 딛고 섰어요. 그리고는 얼굴에 묻은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지수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다 끝장내주겠어. 저녁 7시 지수는 멀쩡한 척하며 식탁에 앉았어요.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시간이었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고급스러운 식기들이 놓인 긴 테이블.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냉기는 지수의 등골을 타고 올라왔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집으며 슬쩍 입을 열었어요. 지수야, 오늘 병원 갔다며? 지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래서 결과는 어때? 이번엔 뭐라던?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시간만 질질 끄네. 정말 답답해서 살겠나. 그 말에 지수가 쥔 밥그릇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옆에 앉은 남편 민석은 그저 눈치만 보며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떠먹고 있었어요. 상석에 앉은 시아버지 영태는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숨기려 애쓰는 게 보였죠.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벌써 셋째 임신인데 넌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하나도 없잖니. 대체 언제까지 이러려고? 그 순간 지수가 쥔 숟가락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게 튀어나왔답니다. 밤이 깊어지고 침실에는 고요함만이 감돌았어요. 지수와 민석은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방 안은 그저 숨소리만 들릴 뿐 아무 말도 없었죠.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던 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응? 민석이 지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지수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물었답니다. 혹시 예전에 수술 받은 적 있어? 그 순간이었어요. 민석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 특유의 순간적인 당황함이 눈빛에 확 스쳐 지나갔답니다. 하지만 민석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수술? 아니, 왜? 지수는 눈을 감지 않은 채 민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맹장 수술 말고 민석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천장을 봤다가 벽을 봤다가 지수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이리저리 피하기만 했죠. 없어. 왜 갑자기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수의 입가에 차가운 웃음이 스쳤어요.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씁쓸하고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서글픈 표정이었답니다. 그렇구나. 민석은 불안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하지만 지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몸을 돌려 민석에게 등을 보였을 뿐이었어요. 자, 짧게, 정말 짧게 그 한마디만 내뱉었죠. 민석은 당황한 목소리로 지수를 불렀습니다. 지수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음 날 낮 시아버지와 민석이 함께 외출을 나갔어요. 지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는 시어머니께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트 좀 다녀올게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없어.
빨리 다녀와. 시어머니는 드라마에 푹 빠져 계셨고 지수는 현관문을 여는 척하다가 조용히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죠. 2층 복도를 지나 서재 앞에 섰을 때 지수는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서재 안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한가운데 커다란 책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수는 재빨리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서류들과 볼펜만 있었고 두 번째 서랍을 열자 달력 한 권이 눈에 띄었어요. 달력을 펼쳐보니 매달 특정 날짜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매달 병원을? 지수는 더 깊은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황색 약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약병을 집어들고 라벨을 확인하는 순간 지수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신경퇴행 억제제? 지수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약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뜨는 순간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헌팅턴병 유사희귀, 유전 질환 치료제, 유전 가능성 높음. 지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야, 지수는 화들짝 놀라 재빨리 약병 사진을 찍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주말 오후 저택의 넓은 식당에는 친척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대가족 모임이었는데 테이블마다 사람들로 북적이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지수는 식탁 한쪽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동서는 배가 제법 불러온 모습으로 친척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고요. 형수님, 이번엔 아들이래요? 네, 셋째가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너무 좋아해서요.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가 동서의 배를 쓰다듬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편하게만 살려고 해. 애 낳기 싫다고 버티는 며느리도 있다니까. 그러게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맞아요. 시집 와서 애 낳는 게 기본인데.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며 큰 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애 못 낳는 며느리는 칠거지약이라잖아.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큰 죄인데. 친척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그 웃음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지수의 가슴을 찔렀답니다. 지수는 식탁에 앉은 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어짰지만 지수는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때 옆에 앉아있던 민석이 조용히 손을 뻗어 지수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여보, 하지만 지수는 민석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답니다. 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요. 시어머니는 동서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큰 며느리는 정말 기특해. 셋째까지 낳아주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이어지는 게 다 큰 며느리 덕분이야. 어머니,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그래, 당연한 일이지. 지수야. 시어머니의 시선이 지수에게로 향했어요. 식탁의 모든 친척들이 일제히 지수를 쳐다봤죠. 너도 동서 좀 본받아. 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니.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애 낳았잖아. 그러게요. 동서는 얼마나 효부예요. 둘째 낳는 것도 순식간이더라고요. 지수는 떨리는 숨을 참으며 눈을 감았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답니다. 지수야, 내가 하는 말 다 너 생각해서 하는 거야. 여자는 집안에 자식을 낳아줘야 대접받는 법이야. 그렇게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어쩌려고. 그 순간이었어요. 지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끼익 하는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수에게 집중됐죠. 동서의 손이 멈췄고 민석이 놀란 눈으로 지수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든 채 굳어버렸고요. 지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낮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식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답니다. 바로 그 순간
지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양손으로 식탁볼을 꽉 움켜쥐었어요. 앉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수는 대답 대신 있는 힘껏 식탁볼을 잡아당겼습니다. 와장창 그릇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산산조각 났어요.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밥과 반찬이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친척들이 일제히 비명을 질렀어요. 애 못 낳는 건 저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당신 아들이 불임이라고요. 불임.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지수야, 민석이 황급히 일어서려 했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10년 전에 민석 씨 정관수술 시키셨어요. 몰래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맹장수술이라고 속이고 정관수술 시킨 거라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휘청거리더니 의자를 붙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당신이 민석이를?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런데 영태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을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그럼 진우도? 설마. 말을 잇지 못하고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뒤집히더니 입에서 하얀 거품이 나왔어요. 그대로 뒤로 쓰러지는 순간 친척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어머님. 여러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민석도 황급히 어머니 쪽으로 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지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왜 이래? 왜? 지수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지수는 민석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왜긴 왜야. 지수야,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당신 아버지가 유전병 있는 거, 당신한테 물려준 거. 민석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요. 친척 한 명이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119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다른 친척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영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뒷짐을 지고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그 순간 홀 안의 모든 시선이 영태에게 쏠렸어요. 친척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영태만 바라보고 있었죠. 지수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며 영태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워질수록 영태의 표정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가에는 이상하게도 슬픔 같은 게 어려 있었답니다. 지수는 영태 앞에서 멈춰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변명이라도 해보세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영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뒷짐을 지고 서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영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뒷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그의 손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태의 오른손이 드러났는데요. 그 순간 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지고 말았어요. 영태의 오른손은 심하게, 정말 심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손가락들이 제멋대로 경련하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조종하는 것처럼요. 손목부터 손가락 끝까지 파르르 떨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였어요. 친척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도 그 손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더니 자기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영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이유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어요. 힘없고 떨리는,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목소리였죠. 영태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천천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영태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철썩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죠. 지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영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집안은 저주받았어. 뭐라고요? 30대 중반부터 발병하는 유전병이 있어. 아주 끔찍한 병이지. 영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뇌가 서서히 망가져. 처음엔 손이 떨리고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러다가 그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습니다. 몸을 못 움직이게 돼. 말도 못하게 되고. 의식은 멀쩡한데 몸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지수는 숨이 막혔어요. 영태가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짐승처럼 살다 죽어.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야.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 아버지가 그랬어. 내가 15살 때부터 봤지. 영태의 눈빛이 아득하게 멀어지더니 과거를 떠올리는 듯 했어요. 똥오줌을 못 가렸어. 날 알아보지도 못했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위험 있던 우리 아버지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날 보고 으르렁거렸어. 마치 짐승처럼. 지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영태가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나도 1년 전부터 시작됐어. 이게 증거야.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 하지만 점점 심해지고 있어. 기억도 자꾸 끊겨. 그가 지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절망과 공포 그리고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도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지수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민석이 다급하게 달려와 지수의 발목을 붙잡았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무릎을 꿇어버렸죠. 미안해.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떨리고 있었어요.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석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목소리만은 차갑게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어요. 알고 있었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지수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나 결혼 안 하려고 했어. 뭐? 당신한테 똥오줌 받아내게 할 수 없어서. 내가 이 병 때문에 나중에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되면 당신이 나를 평생 간병해야 하잖아. 민석의 목소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기적으로 결혼했어.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말은 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수술하자고 했을 때 나도 동의했어.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는 게 너무 견딜 수 없어서. 당신이 아기 안 생긴다고 울면서 자책할 때마다 그게 다 내 잘못인데 내가 당신을 불임으로 만든 건데. 민석의 손이 지수의 발목을 더 세게 붙잡았어요. 차라리 날 미워해줘. 나한테 화내고 때리고 욕해줘. 그게 더 나아. 제발. 지수는 천천히 민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죠.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조용히 캐리어에 짐을 쌌어요. 옷가지 몇 벌, 진우의 작은 물건들, 그리고 결혼 반지.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던 지수는 결국 그것도 캐리어 안에 넣었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남겨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수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섰을 때 거실 쪽에서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영태가 천천히 나타났어요. 창백한 얼굴, 움푹 꺼진 눈, 떨리는 손. 한때 이 저택의 모든 것을 지배하던 그 당당한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영태는 휠체어를 세우고 떨리는 손으로 현관 신발장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지수가 벗어놓은 실내화를 아주 조심스럽게 가지런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짝, 또 한 짝.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지만 영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수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지만 표정은 담담했죠. 영태가 겨우 신발을 정리하고 나서 작게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목소리가 바람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지수야.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몸을 숙여 외출하를 신기 시작했답니다. 계단 위에서는 민석이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어요. 내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신발끈을 묶고 일어섰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현관문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죠.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지수의 손이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지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 속으로 지수의 뒷모습이 사라졌어요. 쿵!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죠.
영태는 그 자리에서 휠체어째로 무너져 내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계단 위에 민석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화면에 자막이 뜨죠. 6개월 후, 그리고 장면이 바뀌는데, 이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광경이었어요. 영태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카리스마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 되어버렸답니다. 시어머니가 그 옆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죽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 앞에 가져가는데 영태 회장의 손이 공중에서 부들부들 떨리더니 그대로 떨어지고 말았죠. 숟가락조차 들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참았던 눈물이 핑 돌면서도 애써 미소를 지으며 죽을 떠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드세요. 힘내야죠. 그런데 영태 회장의 입에서 뭔가 소리가 나오려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입술이 간신히 움직이면서 불분명한 발음이 새어나왔죠. That is.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그대로 공중에서 얼어붙었죠. 눈물이 주르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알아. 지수 얘기지. 우리 며느리 지수 말이지. 영태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의 마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너무했어. 당신, 내가 정말 너무했어. 목이 메어서 말을 잇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계속 이어나갔어요. 이게 다 벌인가 봐. 우리가 받아야 할 벌. 지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영태 회장의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지수야, 미안해. 같은 시각 지수는 친정집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지수가 현관문을 열자 우체부가 서 있었습니다. 등기 우편이요. 여기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 지수는 영문도 모른 채 사인을 하고 두툼한 봉투를 받았어요. 발신인란을 보는 순간 지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지수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혼 서류? 그 밑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전 재산 양도 각서였죠. 민석 명의의 모든 재산을 지수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수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맨 아래 하얀 편지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는데 순간 숨이 붙는 것 같았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였거든요. 예전 민석의 반듯하고 깔끔한 글씨체가 아니었어요. 마치 초등학생이 쓴 것처럼 울퉁불퉁하고 떨린 흔적이 역력했죠.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나 이제 손이 많이 떨려. 이 편지 쓰는 것도 1시간 넘게 걸렸어. 곧 글도 못 쓸 것 같아. 그래서 당신 건강할 때 보내주고 싶었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 남편이라서 엄마한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 알아. 그런데도 난 아무것도 못했어. 이제라도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우리 진우도 잘 부탁해. 사랑했어. 정말 많이 사랑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어요. 민석 오빠.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지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옷걸이에 걸린 코트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병원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복도 양쪽으로 병실 번호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301호, 303호, 305호. 지수의 눈이 307호 앞에서 멈췄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지수는 문 앞에 서서 거칠게 몰아쉬는 숨을 가다듬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병실 안 창가 쪽에 휠체어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 영태가 앉아 있었고 바로 옆에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지수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수의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지수는 민석에게 달려가 그를 있는 힘껏 끌어안았어요. 민석의 품에 얼굴을 묻고 지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석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 과부 만들어도 좋으니까 지수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갈라졌어요. 내 옆에 있어. 제발 내 옆에 있어줘. 민석은 지수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껴안은 채 울었어요. 영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떨리는 입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지수가 천천히 민석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영태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가요. 우리 셋이 함께 가요. 1년 후라는 자막이 떠오르는 순간 화면은 따뜻한 봄날 오후의 보육원 입구를 비추고 있었어요. 지수와 민석이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보육원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묻어났답니다. 지수는 몇 번이나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민석은 그런 아내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아주었어요. 원장실 문이 열리자 환하게 웃는 원장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네요. 진우 부모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원장과 악수를 나눴어요. 그리고 잠시 후 원장이 작은 아기 하나를 조심스럽게 안고 나왔답니다. 하얀 담요에 쌓인 아기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본 순간 지수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진우는 이제 두 분의 아들입니다. 민석이 아기를 건네받는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기의 작고 따뜻한 무게가 팔에 전해지자 민석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받은 것처럼 조심조심 진우를 바라보았죠.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민석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지켜줄게. 평생 너를 지켜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지수도 아기의 작은 손을 살며시 잡았답니다.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민석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고통이나 아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했죠. 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육원 앞에서 기념사진 한 장 찍고 가시죠. 진우의 새로운 시작을 기록해야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보육원 앞마당에서 지수와 민석은 진우를 가운데 두고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커다란 창문 너머로 들어온 빛이 마치 축복처럼 온 가족을 감싸고 있었죠. 거실 한가운데 영태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강인했던 재벌 회장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입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말은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예전과는 다르게 부드럽고 따뜻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장아장 작은 발소리가 들리더니 3살배기 진우가 영태에게 달려왔죠. 진우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할아버지의 무릎 위로 기어올랐어요. 통통한 손으로 영태의 옷깃을 꽉 잡으며 천진난만하게 웃는 얼굴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답니다. 아바! 아바! 진우가 아직 서툰 옹알이로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태의 삐뚤어진 입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활짝 펴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그건 고통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어요. 영태의 얼굴에 주름이 더욱 깊게 패이며 환하게 웃음 지었죠. 그리고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투명한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지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그 따뜻한 순간을 화면에 담기 시작했죠. 할아버지와 손주의 첫 만남, 아니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방 쪽에서는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때 지수를 그토록 미워했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따스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답니다.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는 걸 보니 그녀 역시 감동받은 게 분명했죠. 민석이 다가와 진우를 부드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진우야, 할아버지 좋아? 좋아, 좋아. 진우가 까르르 웃으며 두 팔을 휘저었어요. 그 맑은 웃음소리가 거실 전체를 가득 채웠답니다. 지수는 촬영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지난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불임이라는 낙인, 차가운 시선들, 외로웠던 밤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게 되었답니다. 피보다 진한 건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슬픈 어둠이 아니었습니다.